대표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국제정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은 그래서 그 국제정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이 질문 이제 하기도 좀 민망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루즈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장의 관심을 이미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이슈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주식 시장에 이런 전쟁 이슈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조금 더 미치겠죠. 그러겠죠. 네, 또 어떻게 끝나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전쟁을 전망한다는 건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자체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개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말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번에 그 러시아 침공 때문에 그 피해를 받았던 어린아이들, 유치원, 병원까지도 막 폭격하는 이런 거는 정말 뭐 정치색을 다 떠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전쟁이라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악재 중에 악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버블 해소랄까? 또는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저점을 내 기회를 주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이번 뭐 15페이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거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주가가 좀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주가가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는 일단 비용이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또 곡창지대였고 밀 수출의 뭐 80%인가 좀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랬고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천연가스라든가 석유값이 또 폭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기민하게 보자고 하면 밀 가격은 그래서 뜨고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뭐 천연자원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가격을 떴을 거고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하긴 쉽진 않겠지만 그쪽에 실물에 투자하는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전 질문 뭐 침체가 오니까 역대급 위기가 올 거다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은 항상 그 양쪽에 뭐가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어떤 리플레이스가 될 만한 뭐 대체제가 될 만한 좋아지는 국면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나 분석을 할 때도 항상 이 양극단을 좀 경계하자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이 또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전쟁을 에서 다음 국면에 투자 기회가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 거냐 또는 향후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패권의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최대 피해국은 어딜까요? 피해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 아닌가요? 가스를 지금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있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저희가 보는 패권 차원에서의 피해국은 중국이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어느 한 국가, 뭐 중국 정도 빼고 중국이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몇 개 소수 국가를 빼고는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제국 또는 과거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의 어떤 사소한 거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탈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목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번 정권에서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의 반러시아 세력이 되겠습니까? 친러시아 세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러시아 세력이 되고 그런 센티멘트가 형성이 된 그런 국면 하에서 중국이 공교롭게 패권에 대항을 하겠다고 여러 나라들,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1대1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적대적인 어떤 공격적인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뭔가 이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새롭게 중국이 이렇게 패권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이런 야욕을 언제든지 러시아처럼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새롭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이제 그런 정도로 전쟁을 보고 있고요. 뭐 전쟁이라는 게 과거 무슨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던 100년 전쟁이 아닌 다음에야 전쟁이 저는 작년 말에도 그랬고 전쟁이 한 2, 3년 이상 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러시아의 모두 군수 차원에서의 어떤 뭐 좀 쪼달림이라든가 또는 푸틴의 어떤 러시아 내부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위상의 추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당장 다음 달 이번 달에 끝날 전쟁은 아니겠지만 뭐 사실 시장의 주식시장에서 전쟁 이슈가 더 이상은 큰 그 등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닌 게 꽤 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네. 아, 네. 얼마 전에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그 군사 퍼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탱크 하나 갖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저도 그 얘기 그게 2차 세계 대전 때 나왔던 맞습니다. 탱크 골동품 막 한 대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그저께인가요? 그 초음속 로켓을 쐈는데 패트리엇이 가서 저격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군사적인 우위가 누가 있는지, 기술력이 압도적인 차이가 누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봐요, 저는. 예.